네, 뉴스 초대석 시간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행 여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회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 부동산 시장과 이번 대책에 대한 국회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건설 부동산과 관련한 법의 입법과 개정 등을 주관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 나오셨는데요. 주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소속의 전남 여수 지역의 삼선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국회 입장에서 볼 때 전반적인 총평과 함께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지적을 좀 해주시죠. 예,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첫 부동산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시장에서 매우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라든지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그 세금을 깎아줘 가지고 한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있고요. 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기 수요에 대해서 그걸 좀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도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47가지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만약 이 대책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경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과연 있겠는가 생각했을 때 이번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민주당의 입장과 조금 다른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기존 대책 안에서 보완 또는 수정돼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세금과 관련해서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취득세의 경우는 6억 이하의 실거래가 가격의 주택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자들이 실수요자가 6억 이하는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 3억 정도로 좀 줄이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금년 말까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3억 이하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취득세를 면제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대신에 기재부 같은 데서 이 취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 세수에 대한 세수 차질 결함은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 주장하고 있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 이하의 실거래가 주택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9억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주로 서울 강남에 있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9억 이하이면서 사실 4, 50평, 50평 되는 주택이 지방에도 많이 있고 강북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하고 실거래가 9억 이하의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우리 당의 주장이면서 지금 투기 수요에 대해서 참여했을 때 계속 양도세의 어떤 면제를 받았을 때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이번에 대책에서 빠졌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9억 원 이하로 입장을 정리하신 건가요? 6억이죠. 6억.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새누리당 또 입장 정리된 거를 확인해 보니까 85제곱미터 그다음에 9억 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조건을 충족하면은 양도세 면제 기준에 넣자. 이렇게 오늘 입장 전이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새누리당은
9억 이하의 주택이든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든지 어느 것이 해당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해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우리 민주당에서는 면적은 삭제하고 9억 이하의 모든 주택에 해당해 주자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죠.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9억 이상의 실거래가를 네. 가진 주택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전용 면적 25평 이하이면서 9억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강남에 나 있는 네.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까지 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또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냐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물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접점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취득세, 양도세, 거래세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예. 그 다음에 보유세는 좀 높이는 방향, 예. 재산세가 되겠죠.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또 여야가 또 합의를 또 장기적으로는 도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부동산 거래의 원칙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춰주는 게 맞고요. 네. 또 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보유세를 강화해야만이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거래세를 낮춰줌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나 지방세 세수 결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수 결손분을 이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보유세를 걷어들임으로 해가지고 세수의 어떤 균형을 맞출 것이고 이 보유세가 들어와야만이 세수의 어떤 균형 재원이 돼야만이 주택 바우처 제도 같은 주거복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거래세가 이번에 낮춰지는 대신에 보유세가 좀 강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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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번에 국토부가 같이 발표한 게 지난 정부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고 또 분양보다는 공공임대 물량 쪽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방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주거 정책과 지금 정반대됩니다. 네. 과거에는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었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좀 확대하면서 공급을 축소한 면이 있죠. 사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변 지역보다 한 20, 30% 싸게 판다라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민간에서 지어놓은 분양주택이 팔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 사실상 공공 부분에서는 분양주택을 가급적 지양하고 공공 부분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민간이 분양주택을 좀 활성화하는 것이 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은 연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지금 확대시키고 분양주택은 연 7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지금 축소시키는 것은 잘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뭐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호남권 개발이 지금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전남 여수 지역에 또 다선 의원이시기도 하셔서 그쪽 지역의 국토 균형 개발의 계획,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또 그런 걸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호남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또 이 SOC 시설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예, 이유인즉슨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호남의 인구가 감소하고 또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거 개설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하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어떤 논리보다는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호남에 뭐 호남 고속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연륙교, 연도교 같은 것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지금 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것 말고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지사를 놓고 당내에서 이낙연 의원과 경쟁하시는 걸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전남도지사 출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시다시피 도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군수 또 시장을 거쳐서 지금 3선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의정활동 또 행정 또 중앙에서 정치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낙후된 전남도의 어떤 책임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한 블루오션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 저를 키워주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네. 적정한 시기에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식 발표는 뭐 이제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텐데 끝으로 한 말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해서 해양 부분이 지금 해양수산부로 지금 부활돼서 지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국토해양위원회에 좀 업무가 축소된 면이 있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용산 개발 문제라든지 아주 현안 사업이 아주 많고 네. 가장 업무가 많은 위원회이니만큼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위원회이니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여야를 떠나서 제가 지금 야당의 최초 국토교통위원장이거든요. 네. 여야를 떠나서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만약 정부가 잘못했을 때는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나가면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